안녕하세요, 알디스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ETF 살펴볼게요. 오늘 특별하게 하이힐드 쇼트 종목인 SJB 먼저 볼게요. 지금 SJB가 달러 UUP랑 상관관계가 있고, SJB랑 UUP는 이제 미국 주시장과 원자재와 역관계가 있는 그런 그림을 최근 몇 달간 보여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SJB 그리고 UUP 둘이 있고, 이 둘을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가가 한동안 이제 옆으로 기면서 바닥을 다졌고 긍정적인 바운스가 여러 번 발달되니까 지난주에 비로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50선과 60선 저항권까지 뚫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바운스가 계속 발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도 SJB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지난 6월에 보면은 이때랑 이때 6월 중순이랑 6월 말 보면은 이때 스파이크 할 때 스파이가 떨어졌었고, 그때 원자재랑 그런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떨어졌어요. 요새 원자재랑 그 미국 주시랑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SJB가 올라올 때는 롱 포지션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6월에는 이때 저항권이 있어서 이 저항권 맞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현재는 저항권 뚫고 계속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미국 주시장이든 원자재든 롱 포지션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달러 볼게요. UUP 보면은 이제 SJB처럼 바닥 다지는 구간을 꽤 오랫동안 가졌고 긍정적인 바운스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JB처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비로소 이제 올라왔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했던 상승이 나왔어요. 계속 옆으로 기면서 긍정적인 다음서 여러 번 발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60선에서 저항권 역할을 하면서 저항을 맞고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일방향으로 계속 가는 모습을 나왔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계속 조금 더 올라갈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3월, 4월 이후에 미국 주시장이 계속 랠리를 했죠.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미국 주시장이랑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이평선 10선을 뚫고 이제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락 트렌드에서 막 나온 모습이다. 막 나왔기 때문에 몇 주 정도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다음 저항권인 120선 이평선은 많이 반응을 안 하는 편이라서 지난주는 딱 거기까지 올랐지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20선과 5, 60선까지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주봉상에서도 보면 이제 긍정적인 바운스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제 막 올라오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몇 주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달러의 반등 흐름이 몇 주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월봉 10선, 20선 보면 26.1, 26.0 현재가 기준으로 한 2%. UP에서의 1, 2% 움직임은 상당히 큰 움직임이죠. 환율에선.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향후 몇 주, 10월까지, 그냥 대선까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러 받고 FXC 볼게요. FXC가 일봉상 50선과 60선에서 반대로 말하면 지지를 못했어요. 달러 UP가 50선과 60선 뚫고 올라간 것처럼 FXC 캐나다 달러는 여기 지지권 지키지 못하고 바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바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바운스가 이어지고 있다. 하락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리고 현재 일봉상 그림 봤을 때 이 그림은 200선까지 내려오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200선까지 내려오면서 이전에 형성했던 갭이 있죠. 7월 20일에서 21일 올라갈 때 200선까지 내려오면서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국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월봉상 지지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지권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려왔다가 이평선을 쳤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까지는 10선
10월에 10선을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0선 밑으로도 내려올 수는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도 10월 마감은 10선 위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향후 몇 주는 미국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US를 볼게요. 원유가 이제 이평선 10선 맞고 이제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이제 한 달 쉬었고, 월봉 보면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습니다. 마치 관련이 많이 없지만 러셀이랑 BNQ에 있는 월봉 부정적인 다운스처럼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었어요. 원유가 떨어질 때는 미국 주시장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고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뭐 지지권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격률 그림이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질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시점이에요. 주봉부터 볼게요. 주봉 보면은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다운스를 고려했을 때 20선을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봉상 보면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유가 현재는 지지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지지권 역할을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CO 볼게요. 원유의 2배 인버스 SCO QRS SCO 주봉 보면은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SCO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0선 지지권을 지켰어요. 지키면서 마감했고, 여기 이제 지지권 밟고 돌아온 주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림입니다. 지난 2, 3주 전에는 여기 저항권이 있었기 때문에 추첨을 했었던 거고, 이제 다시 지지권에 위치해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SCO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봉 보면은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이제 정배열로 변환되는 과정이 보이죠. 10선이 먼저 올라왔고 20선도 50선, 60선 위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SCO가 정배열로 가려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SCO 편에 있습니다. 120선 이격률도 그렇고,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원유의 약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원유 약세를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원자재도 약세일 가능성이 높고 미국 달러는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지금 XOP 에너지 기업들 미국 주시장 올라도 떨어지고 있어요. 금요일날 특히 금요일날 스파이랑 QQQ 둘 다 오르는데 XOP는 혼자 또 떨어지고 있어요. 에너지 섹터는 계속 그냥 주기로 마음 먹었나봐요. 이거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다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베이스선 이경도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원유가 더 떨어질 거란 거를 미리 생각해둔 게 아닌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는 당분간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림상 계속 하락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주봉상에서도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 몇 주는 더 기다려보는 게 좋다. 에너지 섹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달러가 막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금 SCO도 그림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롱 포지션 취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립 볼게요. 반대로 이제 드립 금요일날 강했던 인버스 종목이 많지 않은데 혼자 금요일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주봉상 긍정적인 다운스가 발달되고 있고, 다음 저항권까지 꽤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50선과 60선 84와 85까지도 오를 여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sek터는 드립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섹터는 당분간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드립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연가스 볼게요. 천연가스 지지권 밟고 잘 올라왔죠. 지난주에 일봉상 60선 부근이었고,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20선을 이제 밟고 올라왔는데 마감은 이제 10선에 샜어요. 지금은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고, 일봉상 보면 이제 200선 목요일날 200선 터치하고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일단 200선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응하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다시 다음 지지권 10선이나 그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0선에서 반응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상에는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기적으로 천연가스는 상승 트렌드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고, 조정시 롱포션 취하는 게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단기적으로 저항권이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천연가스 원유 받고 이제 골드 보기 전에 TLT 볼게요. 국채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리시하지도 않고 베어리시도 하지 않은 애매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그림을 기어가면서 20선 이격률은 긍정적인 다운스가 있지만 계속 저항권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10선과 20선 계속 뚫지 못하고 있고, 60선 이격률은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우세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상충되는 의견을 주고 있는 시점. 근데 이제 일봉 보면은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되려고 하려나 이제 그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캔들 보면 음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여기 7일 연속 7일 연속 음봉인 걸 보고 이거는 좋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그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캔들 모양 보고 음봉이 너무 많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지금 한동안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다운스가 20선 이격률에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그 일본 캔들도 고려했을 때 조금 부정적인 방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TT 볼게요. TTT 얘도 이제 좀 상충되는 의견을 주고 있죠. 60선 이격률은 긍정적인 다운스, 20선 이격률은 부정적인 다운스. 그래서 판단하기 좀 애매한, 옆으로 기는 기간이 너무 길었고 좀 방향성이 조금 뚜렷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은 50선에서 딱 마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좁은 이평선들 사이에서 핑퐁하고 있지만 지지권에 있다, TTT가.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전 TTT가 반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골드도 좀 안 좋다는 얘기죠. TLT 오를 때가 골드가 좋은 건데, 이제 TTT가 오를 때는 골드가 안 좋을 때가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반등이 조금 이어질 그림이라 이제 판단돼요. 그래서 골드랑 실버도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일봉이나 최소한 분봉상에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될 때까지 옆으로 좀 기는 시간을 갖고, 보통 금이나 은이나 둘 다 저점에서는 옆으로 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갑자기 V자 반등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기는 시간을 갖고 긍정적인 다운스 형성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지금은 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계속 발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게다가 일봉상 지지권도 없죠. 주봉상에서는 이제 20선 지지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20선 이격률이 최근 들어 신저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 주봉상에서 이걸 고려했을 때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무리하게 롱포션 취하는 건 안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월봉상 보면 8월에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짧죠.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암시하는 캔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역시 그런 캔들이 나오니까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막 한 달 쉬었고 꽤 오랫동안 상당 기간 올라왔는데 한 달 더 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골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월봉상 10선을 만나러 이제 내려오긴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월봉 10선 한두 번 밟고 다시 재차 상승한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10선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날 때까지, 주가랑 10선이 만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일봉상, 그리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기 때문에. 실버 볼게요. 실버도 부정적인 다운스 형성되면서 이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왔고, 개인적으로는 50선, 60선에서 한번 반등을 주고 저항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원웨이로 쭉쭉 잡이 없이 좀 내려오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하지만 금강 쪽은 그러니까 금강 쪽, 그리고 안전자산은 이럴 때가 있죠. 잡이 없이 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만 했었던 것처럼 하락도 내려올 때는 상당히 무서운 게 이제 안전자산과 이제 금강주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금과 이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다운세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DSLB가 없어졌지만 ZS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은 2배 인버스 종목인데 지금 얘를 보니까 최근에 얘를 모니터링 안 하고 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이날 월화 떴을 때 이제 상승 초입이다, 이걸 봤으면 인지했을 텐데 DSLB가 없어진 이후로 인버스를 모니터링 안 하고 있었더니 조금 그걸 놓쳤던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다운스 형성하면서 올라왔고 지금 그 트렌드가 이제 이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60선에서 잠시 멈칫거렸지만 지금 막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축적한 기간이 꽤 돼요. 8월과 9월 이제 상승 초입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주봉상에서도 옆으로 기면서 이제 10선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달러랑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UUP 보면은 주봉상 10선 이제 막 올라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얘에게 좀 시간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ZS3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골드랑 실버 롱 포지션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 GDX 볼게요. GDX 이제 골드랑 실버 따라가죠. 지금 골드 값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건강주들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골드 떨어지면 그냥 생각 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왔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옆으로 기면서 최소한 분봉에서 긍정적인 다운스 형성되는 거 보고 접근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60분봉, 20분봉 딱히 조금은 형성되었는데 옆으로 이제 기면서 조금은 형성되었지만 몇 차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매도이긴 하나 지금 달러의 반등, 그리고 SJB의 반등,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인버스 ZSL의 반등이 좀 심상치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GDX도 보면 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권이긴 하지만 여기서 섣불리 롱포지션을 노리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더스트 볼게요. 이제 금강주 매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제 더스트랑 JDS가 어쩔 때 한두 번씩 자비 없이 그냥 달릴 때가 있어요. 그냥 몇 주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한 2주 내에 100% 찍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더스트가 이제 저항권 뚫고 올라왔을 때는 저항권 뚫고 이제 올라왔죠. 50선, 60선 위로 올라왔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더스트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금강주 인버스에 있다. ZSL도 그렇지만 지금 더스트를 봤을 때는 안전자산과 금강주 롱포지션 취하기에 좀 안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뉴먼트 볼게요. 뉴먼트가 목요일날 수목금 이 120선까지 뚫고 내려온 모습이 지금 현재 지지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6월 때처럼 갑자기 급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때랑 다른 점은 지금 달러가 주봉상 10선 위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달러가 지지권에서 에너지를 좀 비축한 상태에서 상승 초입이라는 점. 그래서 지지권이 없는 상태, 램이 이제 지지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때처럼 이게 급반등하는 경우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200선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 200선이 올라오고 있고 주가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AG 볼게요. 실버 관련된 종목인데 얘는 벌써 200선까지 내려왔어요. 200선까지 내려왔고 목요일날 금강주 롱포시 한번 노려보기 괜찮은 시점이긴 합니다. 실버가 지지권이었고 그리고 AG도 이제 200선 처음으로 터치할 때 이제 반등할 법했죠. 근데 금요일날 금과 은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AG가 7%나 떨어졌어요. 지금 금강주가 그냥 밑으로 내려올 생각인 걸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생각 없이 그냥 밑으로 꽂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걸 보면서 금광주, GDX랑 너겟 그리고 JNUG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AG 주봉 지지권이긴 해요. 지지권입니다. 실버도 주봉상 보면은 지지권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부정적인 다우스가 주봉상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몇 주 좀 그냥 기다리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롱 포지션 취하면 그건 역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트렌드에 맞는 포지션 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안전자산과 금강주가 상승한다 하면은 저항권일 때 더스트나 JD 스틸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분간 아무래도 안전자산이 갑자기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시장과 마찬가지로 10월 그리고 길면은 대선까지도 조심해야겠다. 대선까지는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시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원자재 ETF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